카렐은 크립톤에서 도망친 후 지구에 도착해 라자루스 코프와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크립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철인의 남자가 멀리 보내지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패널, 텍스트,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조정되었으며 모든 아트는 해당 회사의 소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꼭 이 산업을 지원하시고 가까운 만화가게에서 확인해보세요. 제이슨 아론의 절대 슈퍼맨은 오늘 3번째 이슈로 계속됩니다. 이번 이슈에서는 절대 유니버스의 크립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어요.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6년 전 크립톤. 카렐은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평범한 크립톤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는 운동에 소질이 없었고 더 크고 공격적인 아이들에게 밀려 항상 소외되곤 했죠. 그래서 그는 절대 법령 길드 훈련,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업에서는 성적이 과학 아카데미에 들어갈 만큼 좋지 않았고 수업에서 발언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항상 선생님들과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했죠. 하지만 카렐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모님처럼 노동자 길드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는 크립톤의 붉은 돼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의 강아지 크립토와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 2분이었어요. 부모님은 자주 칼과 함께 보라색 초원과 분홍빛 언덕이 펼쳐진 크립톤 시골에서 하이킹도 하고 캠핑도 했어요. 어느 날 그들은 붉은 수정 동굴로 하이킹을 갔어요. 그때 부모님이 칼을 멈추게 했어요. 칼 얘기할 게 있단다. 아들아, 조엘이 칼에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칼의 선생님이 그들에게 연락했다고 설명했어요. 선생님께서 그러시길 네가 과학 리그의 루미나리움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다고 하시더라. 라라가 말을 이었어요. 칼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그냥 글을 쓰는 게 즐겁다고 조용히 설명했어요. 내가 쓴 말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칼이 부드럽게 말했죠. 그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루미나리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크립톤 전통 3000년의 관습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2분 다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하고 있어. 2분이 동시에 말했어요. 칼은 깜짝 놀랐어요.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따뜻한 아이야. 네가 스스로의 길을 찾을 거라고 믿어. 라라가 말했어요. 칼은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께 자신이 노동자가 되어 붉은 돼지에서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크립톤 평원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붉은 태양이 저물고 있었죠. 그날 하루는 칼에게 행복한 날이었지만 그는 조엘이 붉은 수정에서 샘플을 계속 채취하며 자신의 연구 결과가 틀리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는 틀리지 않았어요. 칼은 아버지가 광산에서 사고를 당한 이후 부모님의 변화에 대해 눈치채고 있었어요. 조엘은 늘 멍해 보였고 자주 집을 나가 샘플을 채취했어요. 라라는 모든 여유 시간을 착오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데 쏟고 있었죠. 칼은 가끔 부모님을 확인하러 가곤 했고 대화의 일부를 엿듣기도 했어요. 확실히 하려면 태양석이 더 필요해. 라라가 어느 날 밤 문가에서 칼이 지켜보는 것을 모른 채 말했어요. 라라, 시간이 얼마 없어. 조엘이 대답했어요. 그는 이제 과학리그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가져갈 준비가 거의 끝났으며 그들이 자신의 증거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어요. 알아요, 조엘.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빼앗으려 올 때가 되면 더는 우리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려고 애쓰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해요. 라라가 대답했어요. 칼은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차고에서 멀어져 크립토의 짖는 소리에 주의를 돌렸어요. 손전등을 켜고 빛을 풀밭에 비추자 토끼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 몸은 이상한 초록빛 가스에 의해 타들어가는 듯했죠. 크립토, 이 작은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칼이 속삭였어요. 그는 손전등의 빛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비슷한 운명을 맞이한 더 많은 생명체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크립토, 내 자전거는 어디 있지? 칼이 속삭였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호버바이크를 타고 평원을 가로지르며 조사에 나섰죠. 칼은 식물들도 땅속에서 올라온 이상한 가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짐승들인 저츠 무리가 미쳐 날뛰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코고 호수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물 위로 떠올랐어요.
불은 이미 오염되어 있었죠. 크립톤 전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칼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록하며 증거를 모았죠. 이 사건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칼의 반은 칸도르 과학미그로 견학을 갔어요. 가는 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보고된 사건들을 목격했죠. 칼은 글을 계속 썼고 마침내 이야기를 완성했어요. 멈추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글과 조사 결과를 학교 뉴스 게시판에 제출해버렸죠. 하지만 그들의 도시 도착 전 글은 게시판에서 삭제되고 칼의 컴퓨터에 저장된 노트도 과학리그에 의해 원격으로 지워졌어요. 칼은 낙담했지만 반 친구들을 따라 과학리그로 들어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리그에 들어가 도시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칼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을까? 칼은 도시 아래를 내려다보며 혼잣말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수업이 갑자기 중단되었어요. 안 돼. 난 반드시 그들을 만나야 해. 조일이 소리쳤고 경비원들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칼은 놀라서 나가보았고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지질공학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진실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조엘이 계속 외쳤어요. 하지만 경비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과학적 이단, 법령 길드의 관리를 협박하다니. 노동자, 당신은 정말 멈출 줄 모르네요. 가자. 조엘은 돌아서서 칼을 보았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그의 말은 경비원이 테이저를 사용하며 중단되었죠. 칼은 경비원들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칼을 밀쳐버렸어요. 비켜. 꼬마야. 경비원은 짜증스럽게 말하며 조엘을 끌고 갔어요. 칼은 농장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하려고 달려갔어요. 그는 어머니가 차고로 향하는 동안 빠르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죠. 잘 들어. 칼, 라라가 문을 열며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같이 하길 바라지만 만약 무슨 일이 잘못되면 바이크를 타고 최대한 빨리 이리로 돌아와서 차고로 들어가 솔에게 연락해. 알겠지? 라라가 차고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며 칼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칼은 솔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림자 속에서 컴퓨터 음성이 들렸지만 라라는 손을 흔들며 무시했어요. 엄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러자 라라는 갑자기 이상하게 빛나는 갑옷을 입고 큰 무기를 들고 뒤돌아섰어요. 아빠를 데려올 거야. 라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후 법령 길드 사무실에서 문이 갑자기 폭발하며 라라가 대포를 들고 들어섰어요. 그녀 옆에는 빨간 먼지 망토를 두른 크립토가 있었어요. 조엘 찾아. 크립토. 라라가 외치며 용암 대포를 발사했어요. 경비원들이 반격하려 했지만 크립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이며 그들을 빠르게 쓰러뜨렸어요. 조엘은 감옥에서 그 장면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크립토. 조엘이 놀라며 속삭였어요. 강아지는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몇 번의 폭발 후 라라는 물을 통과하며 갑옷이 슬며시 벗겨졌고 그녀의 미소가 드러났어요. 갑옷이 잘 작동하는 것 같네. 조엘이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정말 바보야. 집에 가자. 내 사랑. 라라가 말했어요. 한편 칼은 주 회의실에서 법령 길드의 컴퓨터를 해킹하며 진실을 알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그는 과학 성직자들이 행성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이라도 살기 위해 우주선을 제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타이핑을 계속하며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어요. 칼은 법령 길드의 컴퓨터에서 글을 게시하며 크립톤 전역의 과학리그와 행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렸어요. 나중에 가족은 농장으로 돌아왔고 조엘과 라라는 칼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칼이 먼저 말을 막았어요. 크립톤이 죽어가고 있죠. 칼이 부모님 대신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던 착오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날 혼자 우주로 쏘아 올려서 날 살리려는 거죠. 칼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조엘과 라라는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꼭 안아줬어요. 난 안 갈래요. 당신들 없이는 안 가요. 칼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라라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우리가 널 혼자 우주로 보내지는 않을 거야. 그들은 칼을 착오로 데려가 완성된 우주선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크기였어요. 우리는 함께 갈 거야. 부모님이 설명했어요. 칼은 우주선을 올려다보며 경이로움에 빠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칼이 조용히 물었어요. 현재 캔자스 중앙. 스몰빌 노인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들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했어요. 마사 켄트가 계속 아들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족이 없는 걸 알잖아요. 마사의 방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올렸어요. 내 천사야, 넌 어디로 간 거니? 내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아이야,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날아오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절대 슈퍼맨 3호가 마무리됩니다. 크립톤은 죽어가고 있고 이제 크립톤 전역이 이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사 켄트가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찾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우주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뜻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